신호탄에 불과한 차병진. 차병진이 몰락한 이후 무지개 운수 내부에서는 잠시나마 안도의 공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는 곧바로 표정을 굳히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중고차 사기 일당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차병진이 사용했던 허위 위임장 양식 명예세탁에 동원된 대포업체 리스트, 중고차 경매장 내부 직원들의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 기록을 차례로 펼쳐 보이며 이 모든 조각이 훨씬 큰 범죄 구조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도기도 그 자료들을 묵묵히 바라보며 단순한 응징으로 끝낼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차병진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다른 지역 카르텔 조직과의 결제 내역은 무지개 운수팀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중고차 매매 기록을 넘어서 폐차장 재정비 수출 루트까지 이어지는 불법 차량 세탁 네트워크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이미 시즌2에서 도기가 상대했던 범죄 생태계와 형태가 비슷했기 때문에 더 큰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장 대표는 이 자료가 사실상 상위 조직의 존재를 암시하는 증거라고 단정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확장 요소는 도기의 내면 변화였습니다. 그는 오기사의 사연을 해결한 뒤에도 자꾸만 피해자의 집 앞을 맴돌며 그의 일상이 조금이라도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해 회복이 법적 물질적 조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인지 오기사와 그의 가족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도기의 인간적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동시에 그가 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무지개 운수팀 내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은은 사고 차량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던 중 차병진이 했던 방식이 전국의 다른 매매단지에서도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건 그냥 한 명의 사기꾼이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틀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새로운 의혹을 던졌습니다. 정리된 줄 알았던 계약서 여전히 살아있다. 장 대표는 폐차장과 매매상들의 자녀 거래 기록을 정리하던 중 한 장의 문서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문서는 차병진이 사용하던 위임장 서식과 거의 동일했지만 서명자의 명의가 해외법인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장 대표는 그 문서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차병진 선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이때부터 오하의 분위기는 다시 차갑고 깊은 서스펜스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도기도 직감적으로 장 대표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장 대표에게 다가와 문서를 넘겨받아 읽었습니다. 해외 법인의 주소는 홍콩을 기점으로 움직이는 사금융 네트워크에서 자주 쓰는 수법이었습니다. 도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가늘게 좁혀졌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뒤에 사람이 더 있습니다. 차병진은 그냥 앞에 내세운 얼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 대표는 코웃음을 치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차병진의 눈빛이 남긴 두려움. 오하의 핵심은 차병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서 차병진을 움직이던 또 다른 세력이 조용히 등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차병진이 연행되는 장면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도기를 향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네가 누구를 손댔는지 알게 될 거야. 이 말은 도기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수사망에서 차병진의 계좌 흐름을 분석하던 고은은 일본, 동남아 여러 국가와 연결된 정체불명의 사채 코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법 중고차나 허위 매물 수준이 아니라 신종 보이스피싱, 계정 매입명의 대여 등을 연계하는 다국적 범죄 조직의 흔적이었습니다. 고은은 말을 더듬으며 도기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사기꾼들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움직이고 불법 자금 세탁까지 하고 있어요. 도기는 천천히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차병진이 벌인 사건은 이 조직에서 보면 아주 작은 통일이었겠네요. 이 순간 갈등의 중심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무지개 운수가 싸울 상대는 더 큰 괴물이다. 예상치 못한 두 번째 피해자. 무지개 운수가 사건을 정리하고 있던 어느 밤 뜻밖의 방문자가 회사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낯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는 30대 중반의 여성, 이름은 민서진. 서진은 중고차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명단에 올려져 버린 피해자였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전 그냥 번호 하나 빌려줬을 뿐인데. 그녀가 흔들리는 손으로 내민 것은 경찰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내용을 읽은 순간 무지개 운수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진의 명의로 27대의 침수차 사고차가 등록되어 있었고 수억 원대의 할부 연체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도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분명 차병진 조직이 해온 방식과 동일했지만 문제는 시점이었습니다.
사화 사건이 끝난 직후에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차병진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곧바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로운 빌런의 등장. 드디어 다음 에피소드의 핵심 빌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름은 류상택. 겉으로는 중고차 단지에서 일하는 단순한 매입팀장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차병진이 무너질 때를 기다리며 물밑에서 준비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차병진과 달리 법률 지식은 부족했지만 폭력과 실행력을 기반으로 한 행동대장이었습니다. 류상택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진이 같은 머리는 필요 없어. 우린 더 빨라야 돼. 허위 명의? 침수차? 필요 없고 그냥 겁줘서 빼야다. 그의 말투는 차가웠고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이 시장을 통째로 먹어치우는 것. 그 순간 시청자는 누가 더 잔혹한 범죄자인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차병진은 최소한 법적 틀 안에서 교묘하게 악한 인물이었지만 류상택은 노골적으로 폭력과 공포를 사용하는 유형이었습니다. 6. 도기의 제자 및 이번엔 호구가 아닌 본 모습으로. 4화까지 도기는 호구 도기로 변장해 상대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5화에서는 변장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상대는 위장이나 연극으로 속일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고 무엇보다 시간도 없었습니다. 민서준의 명의를 되찾기 위해서는 내부 파일 서버와 실물 계약서 원본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장 대표는 고민 끝에 말했습니다. 도기야, 이번엔 조금 위험할 거야. 류상택은 차병진이랑은 달라. 반대로 네가 무슨 속셈인지 눈만 봐도 알아낼 놈이야. 그러자 도기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숨길 게 없는 얼굴로 가면 되죠. 이 말은 사실상 본 모습의 도기를 꺼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전개는 많은 시청자들이 기대한 바로 그 모습 도기의 날 선잠입과 물리적 제압의 전조로 이어졌습니다. 점화되는 갈등 류상택의 도발과 도기의 응시. 엔딩 직전 두 인물은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하게 됩니다. 도기는 류상택이 운영하는 비밀 야적장에 잠입해 차량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택은 이미 도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철제 창고 문이 쾅하고 닫히며 상택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뭐하는 놈이야? 도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화에서 보여줬던 호구 도기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명의를 훔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정리하려고 왔습니다. 짧은 침묵 후 상택은 비웃듯 말했다. 하, 병진이 때려잡은 놈이 너냐? 잘 걸렸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에서 카메라는 도기의 손이 주먹을 꽉 쥐는 모습을 잡으며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여기까지 5화 예상 줄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